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3일 제68회 도랑 선생님 예언과 어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2회 도랑 선생님 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랑 스승님께서 박정희 시대는 도약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도약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비약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혁명 전날 밤 우리 스승님과 더불어서 서울 중구 을지로 3호 여관에서 강대양 변호사, 이준욱 선생, 김학원 선생 등 동시대 선생님 여러분들이 도랑 선생님과 함께 약주 한잔하고 계셨습니다. 9시경 도랑 스승님께서 내일 새벽 4시에 박시성을 가진 육군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셔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우주정정께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은 18년간의 권세가 이어질 것이며 이후에도 10년간 그 권세가 이어져서 총 28년간의 군정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하만도라는 예언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당군님 이후 최고로 나라를 부강시킬 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진짜 사람인자, 참다운 인간이며 이 시대를 도약의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6, 70년이 넘어 흐르면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면서 박정희 시대보다 빠른 비약의 시대를 발전하게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비약이라는 것은 나는 걸 말합니다. 날비자, 도약할 약자. 그러니까 저 비행기나 새 모양 날아서 발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문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천문역법과 언어문자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 선생님께서는 1963년 낙향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는 욱출대에서 천부산에 떠오르는 일출을 관찰하시며 관찰하신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인쇄한 것 같이 쓰실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을 느꼈고 인류가 앞으로 함영할 달력 96만 년을 이어갈 달력을 이때 구상하셨습니다. 이때 우주력을 기획하셨고 이 기록을 인용하여 현재 후학 장전 선생께서 마무리를 해가는 중입니다. 우주점정께서 낮에는 낮서부터 밤까지 옹달샘이 위쪽에 있는 감나무 밑에서 지금은 이제 감나무가 없습니다만 감나무 밑에서 달과 별과 천문을 관찰하셨습니다. 서양은 우주에 가봐야 알지만 동양은 별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주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며 과거 단군 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촬영한 것인데 천부산에 떠오르는 해를 찍은 것입니다. 이 해가 며칠 날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고 그러한
그 이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도는 우리 그 스승께서 이 천문도를 또 창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발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이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까마귀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때 외정시대 때 1927년이죠. 그러면 외정이 27년 흐른 후에 그 우리 도랑 선생님이 소학교 다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까마귀가 한국에서 까악까악하고 우는데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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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까마귀가 그 따르게 우느냐고 일본인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인 선생이 전부 다 까악하고 운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스승께서는 왜 짐승도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왜 사람만 말이 다르냐라고 질문하셔서 주의를 놀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일로 해서 일본인 선생이 이제 우리 스승님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시켜가지고 일본인 학생 그 체격이 큰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씨름을 시켜서 그 우리 스승님이 그 절름발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이때부터 절름발이로 사시게 됐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셨어요. 왼쪽 다리를 이때 다치셔서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 선생께서는 이렇게 그 까마귀를 물어서 전 세계에 까마귀가 어떻게 우느냐를 질문해줘서 이때 그 전 세계가 똑같이 까악한다는 얘기를 저도 알게 됐고요. 왜 짐승은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사람의 말은 왜 다르냐 하고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 그 현대인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기 다치고 나서 이 소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이제 소학교라고 그랬죠. 소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신 것이 현대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대 공부에 대해서 일가를 하셨는데 소학교를 다니면 소도둑이 되고 대학교를 다니면 대도둑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도둑질을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양은 물론 전 세계의 언어 통일을 위해 후일 11조 우주호를 직접 창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까마귀 얘기가 있고 나서 20년 지나서 11조 문자 우주호를 직접 창안하신 거죠. 또한 한 가지 또 비사가 있습니다. 청나라가 경주를 점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어느 날 도랑 선생님과 대화 중 삼전도 군력에 안긴 청나라는 주풍령까지만 침략하고 경주를 침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 경순왕의 장자 마이태자는 신라를 고려에 떠다 바쳤지만
마이태자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이태자는 인제에서 성을 쌓고 축성을 하고 신라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땅으로 넘어가셨죠. 그 이후 그 마이태자의 자손 아골타는 그의 성을 따라서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일 그의 후손 청태조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운 것이죠. 청나라가 인조 때 조선을 침략하였지만 그들은 추풍령까지만 점령하고 그 이남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라는 그들 선조, 형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의 국경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필자가 중국 선양에 있는 청나라 궁궐을 방문했을 때 애신강나라는 글을 읽고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조가 누르하치 누르하치한테 그 구고두례를 하고 나서 그랬으면 조선은 그날로 탈취가 돼서 바로 문을 닫았어야 되죠. 그러나 누르하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그날로 그 조선은 청나라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조선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르하치가 그 형님 나라인 우리 그 조선을 배려해 준 그런 것이었죠. 이 조선을 뺀 나머지 그 청나라가 중국의 영토를 많이 넓혔거든요. 청나라 빼놓고 모든 나라는 청나라가 조선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그 얄짤없이 모두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맹기렸습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그러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그냥 조선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청나라가 우리 신라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인조가 그 남한산성에서 있다가 그 나와서 항복했을 때 그때 얘기고, 이거는 삼전도에서 구고두례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우리 스승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지속해서 그 보기 듣고 듣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